이분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찐 천재로 불리는 분인데요. 바로 BTS의 아버지,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 의장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것만으로도 그냥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까. 그 7명을 찾았잖아. 아니 게다가 모르신 분들 많은데 진짜 훌륭한 발라드 곡들 있잖아요. 정말 많이 만드셨어요. 총 맞은 것처럼. 네, 네. 맞아요. 정확하신데 일단 방시혁 씨가요 만든 곡 중에 아주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G.O.D의 하늘색 풍선,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비의 나쁜 남자,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BTS 피땀 눈물. 그리고 이게 저는 진짜 전국구 히트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 땡 플러스 가격이 착해. 이 노래 뭐죠? 심송. 맞죠? 이거 정말 수능 전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이외에도요, 이 한음저협에 등록된 방시혁 씨의 곡 무려 444곡이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시혁 씨가 어땠을지가 사실 되게 궁금하긴 해요. 역시 떡잎부터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3대 명문고 중 하나죠. 경기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대 미학과 91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고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천재였다는 건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까지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궁금하다.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면서요? 공부를 잘하고요. 천재라는 소리 들으셨다면서요? 네, 그 선제 소리도 들었고 공부를 바로 나왔어. 네. 네. 들으셨다면서요? 아, 네, 뭐 0.1초 없이 안해 나오고. 아니,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때는. 저는 겸손한 거에 대해서는 성적표가 1111. 거의 그랬어요. 이게 좀 재수 없는 얘기지만 공부를 할 때는 소위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주였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력하는 건 쿨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약간 이렇게 쓱 봐서 1등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진짜 재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저런 친구들 있어. 가끔 저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제 기억에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앞에 있으면 되게 숨 못 쉬겠는 거 뭔지 아세요? 실제로 녹음할 때. 제가 이게 경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뭘 말하면 되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 느낌이 나서. 그 정도의 그때도 포스가 그랬어요. 근데 있구나. 너무 유하고 그리고 되게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칭찬을 해줘서 그때부터 제가 되게 너 노래 좀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워낙에 진짜 저런 스타일리시였던 거 기억나요. 예. 근데 이게 방시혁 씨의 재산이 3조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쌓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또 가능했을까? 그 원동력도 궁금해요. 지난 2019년 2월에 방시혁 씨가 이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성정은 제 작업, 제가 만든 회사, 일에도 똑같이 발휘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무사한 일에 근무했고 더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반습과 관행에 화를 냈습니다. 외면하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들으셨다시피 하나로 딱 요약하자면 방시혁 씨를 움직인 원동력은 바로 불만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사의 말미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묵직한 조언까지 남기는데 사실 그 대학교의 졸업생 축사를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대학 같은 경우 보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마련의 인물에게 많은 이제 기회를 주긴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이라고는 또 서울대에서 방시혁 동문에게 이런 기회를 또 드린 거잖아요. 네, 이 서울대학교는요, 현재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이 인류 문화 향상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를 하거든요. 근데 방시혁 씨가 2022년 4월에 이 학위를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그룹 BTS 소속사 하이브를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 문화예술 산업을 확장시키고 혁신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이유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방시혁 씨가 음악적으로도 천재지만요. 저는 경영학 박사 그 이상의 경영 능력을 가진 경영 천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수만 키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 일단 저는 BTS를 너튜브에 계속 노출을 시켜서 글로벌 팬들에게 스며들게 만든 이 방법도 저는 굉장히 색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BTS가 이만큼 성장한 후에 2022년도부터 군입대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공백과 수입이 적어지는 걸 최소화하고자 꾸준히 인수합병을 하고 또 새로운 그룹을 탄생을 시키면서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이 노력을 하는 모습도 사업가로서 정말 천재적인 수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제가 투자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방시혁 선배님이 그때 아마 BTS를 만들기 직전에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셨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다른 어떤 컨퍼런스 참여자들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투자를 받기 위한 뭐 그런 거였는데 이 방시혁 선배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때 그 태도와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결국에는 진짜 뭔가를 해낼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되게 당당하게. 혹시 그 앞에 숨은 좀 쉬었어요? 나는 힘들었는데 솔직히 괜찮았어요. 아니 뭐 나만 그랬나? 저는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나만 그랬나? 네, 제가 오디션을 또 보는 지금 사람은 얘기하니까 또 숨이 아니니까. 안 쉬어지네. 제가 또 그때도 출연료를 제가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출연료를 받지 말고 그냥 그걸 투자를 할 거예요. 네, 우리 세계적인 찐 천재로 거듭나고 있는 방시혁 씨. 다음엔 또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타도 방시혁 씨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연예계 대표 찐 천재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기가 일단 달라, 하기가. 그럼요. 하기 레벨이 달라. 소위 말해서 클래스가 달라요, 이분은. 이런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예. 1998년 포크밴드 미선이의 보컬로 데뷔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오사랑, 보이나요 등 시적인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마니아층을 굳건히 구축했는데 실력파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요계 천재적 음유시인 루시드 폴입니다. 일단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좀 외람되지만 써야 될 것 같아요. 학력만 들어도 이 소문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1999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에서 재료공학 석사를 마치고 2008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최상위 26개 대학 중 하나인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대학원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연예계 유일무이 학벌을 가진 공학 박사 출신 뮤지션입니다. 심지어 유학 도중에 2007년도에는요, 이 한국인 최초입니다. 최초로 스위스 화학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논문 발표 당시에 루시드 폴 씨가 갓을 쓰고 두루마기 한복을 차려입은 복장으로 논문 발표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끼가 있으셔. 보면.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 지금 약간 이 사진 보면서 이분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눈에 확 띈다 진짜.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 복장 덕분에 발표도 더 많은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 소개된 걸 넘어서 미국 약품 특허까지 취득을 했고요. 공학계통에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냈던 석학이었던 거죠. 야, 이 정도면 더 하셨어도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또 음악도 너무 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어떤 뮤지션 아니겠습니까? 정말 찐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루시드 폴의 이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서요. 무려 2개나 올라와 있거든요. 노랫말이 아름다운 뮤지션으로 손꼽을 정도로 가사가 상당히 시적인데요. 아, 고등어 좋은 고등어 노래입니다. 좋아요.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고등어 입장에서. 예.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해 고등어 보면서 울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떻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까요? 오, 신기해. 네, 근데 좀 고민될 것 같은 게 이렇게 2개를 다 너무 잘하면 내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작 루시드 폴 본인은 고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음악도 좋지만
이게 좀 아깝지 않냐, 소위 말해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없으세요? 네. 연구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냥 딱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었어요. 아쉽지만 이제 진짜 전업 음악인이 되는 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